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첫 지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에 대규모 선박 건조 일감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현대중공업이 수주하면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기가 빨라질 수 있지만 정부가 지난해처럼 대우조선에 몰아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이후 1년 가까이 문을 닫고 있는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최근 산업은행이 주인인 현대상선이 3조 원 규모의 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발주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벌크 140척 이상, 컨테이너 60척 이상의 발주를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도 20척 이상 포함될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큰 장이 서면서 수년째 일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의 기대가 큽니다. 현대중공업이 이를 수주하면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점은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올 초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올해 70척 이상의 선박을 수주하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현재 현대중공업은 22척을 수주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일감을 대우조선에 몰아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현대상선이 발주한 9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유조선 10척을 대우조선을 살리겠다며 몰아준 사례가 있습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문재인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입니다. 지역 정서를 감안하여 지역에 군산조선소에 배정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협력하여 우리 군산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현대상선은 빠르면 다음 달에 늦어도 7월에 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의 낙찰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어서 조선업계와 지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군산 관련 검색어를 분석한 결과 군산 원도심의 대표 관광지가 관광객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60, 70년대 모습을 간직한 경암동 철길 마을입니다.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군산의 대표 관광지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장군의 아들 등 영화 촬영 장소로 유명한 히로스 가옥과 동국사 역시 관광객들의 순례 코스입니다. 그러나 이들 구도심의 대표 관광지가 관광객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빅데이터로 군산 관련 검색어를 분석한 결과 2015년에는 경암동 철길 마을과 히로스 가옥, 동국사 등이 상위권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점차 검색 횟수가 줄더니 올해는 아예 검색 순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들 관광지 검색 횟수는 군산 원도심 관광객 수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근대 역사 박물관의 입장객 수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 관광지 검색이 상위권을 차지한 2015년에는 입장객이 82만 명, 2016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검색 순위가 하위권으로 차진 지난해는 87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원도심 관광이 위축될까 위기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도심 일원의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편의시설도 더욱더 보강을 하고 특히 고군산군도와의 연계 코스 개발 등 관광 광역화를 통한 관광객 위치로 근대 역사 문화의 중심지인 군산 원도심, 콘텐츠 개발 등 관광객들의 관심을 되돌릴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정부 추경안엔 GM공장 폐쇄에 따른 전북 지원 예산 700억 원이 담겨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심사 과정에서 1,0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차질 없는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대량 실업과 연쇄 도산의 위기에 몰린 군산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면서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소 가동 중단에 자동차 공장 폐쇄까지 겹친 군산에서는 작년에만 인구의 1%인
2,500여 명이 외부로 이주했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정부 추경안에 군산과 전북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담긴 예산은 700억 원. 애초 전라북도가 요구한 1,600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전라북도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990억 원을 추가 반영시켜달라고 여야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재취업과 GM 협력업체 지원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실직하신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또 기업이 납품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품 개발 예산,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업이 우리 새만금 군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값싼 임대산단 관련 예산들이 이번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가 필요합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추경안에 실효성 있는 군산 대책을 강구한다고 합의하면서 일단 예산 증액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안 심사 기간이 촉박하고 평화당은 처리 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당 등은 선거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서 예산 증액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어제는 37번째 스승의 날이었죠.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뒤 두 번째를 맞았는데요. 학생들은 선물 대신 손편지로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중학생들이 선생님께 드리는 손편지를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써내려갑니다. 평소엔 장난기가 가득했지만 이때만큼은 잠옷 진지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저희 정말 많이 이해 많이 해주시고 저희한테 정말 다정한 미소로 항상 이렇게 안아주시고 하셔서 감사의 마음이 담긴 손편지를 받은 선생님은 제자를 꼭 안아줍니다. 늘 박수 쳐주고 그다음에 제가 애들한테 해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애들한테 받게 돼서 정말 가슴 뭉클합니다. 얘들아 사랑해. 학생 대표가 전체 학생을 대신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전하고 학생들은 큰 박수를 보냅니다. 선생님들이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게 정말 고맙고 약간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 두 번째 맞는 스승의 날. 학교 현장에서 선물은 사라졌습니다. 어제 전북의 20%가 넘는 165개 학교가 교사와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량 휴업을 실시했습니다. 스승의 날이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스승님들께 감사하는 날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스승의 날을 맞는 모습은 과거와 확연하게 달라졌지만 사제 간의 끈끈한 사랑과 정은 변함없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고창군이 오는 17일부터 블랙망고 수박 출하를 시작합니다. 지난 1월 문을 연 순창군의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수박 주산지인 고창군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블랙망고 수박을 출하합니다. 겉은 검고 속은 노란 블랙망고 수박은 고창의 29개 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작고 달콤한 특유의 매력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고창군은 블랙망고 작은 수박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 1월 문을 연 순창군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방문객이 5달 만에 7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무료로 900여 개의 장난감을 빌려주고 있으며 액션볼 놀이실, 역할 놀이실 등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원 구도심의 인문적 사회적 의미를 조사하고 기록한 남원 구도심 기록화 조사집 동충동 남원역이 발간됐습니다. 지난 1월부터 4달 동안 작업을 거쳐 완성된 조사집은 시간이 흘러 사라지거나 원래대로 복원되기 어려운 남원의 공간과 삶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도심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모아 남원의 이야기를 알려나가겠습니다. 완주군의 청년들이 직접 청년 정책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청년들은 어제 열린 워크숍에서 청년 배움 지원 사업, 카쉐어링, 국토대장정 등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민주당이 정읍시장 후보 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던 이학수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학수 후보에 대한 공천안을 부결하고 최종 경선에서 2, 3위를 차지했던 유진섭, 김석철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학수 후보는 자신의 기부 행위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도 추미애 당대표가 특정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자신을 배제시켰다고 주장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생산량이 줄어든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이 근로자 70여 명을 울산 등 다른 공장으로 전환 배치합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은 생산량 감소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환 배치 신청을 받았고 이 가운데 70여 명을 다른 공장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근로자 전환 배치는 공장별 상황에 따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의 생산량은 지난 2014년 6만 9천여 대에서 지난해 5만 7천여 대로 줄었습니다. 고용 승계 문제로 1년 넘게 천막 농성을 벌여온 전주시 청소 근로자들이 농성을 풀었습니다. 전주시는 천막 농성을 벌여온 4명의 근로자들을 올해 12월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토록 하고 내년 청소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때 대행업체가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비가 자주 내리면서 전북의 저수율이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북의 저수율은 89.6%로 평년 80.2%에 비해 9.4%포인트 높습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초순까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올해 영농급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전주 시내버스에 개 식용에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세이브 코리안 독스와 동물을 위한 행동 전북지부는 1년 동안 전주 시내버스 3대에 개 식용과 개 식용 농장에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관계자는 전주시가 지난 2012년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에 선정됐으며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개 식용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새만금 인근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새만금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새만금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동서 이축 도로 등 5개 사업장에 대해 세차시설 운영과 방진망 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 대책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근무지 변경 신고 없이 일터를 옮긴 뒤 무허가 어선에 타 불법으로 어획에 나선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42살 P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P씨는 지난 2014년 취업비자로 입국해 일을 하다 지난 2월 6일 퇴사 처리된 뒤 다시 한국에 들어와 지난 3월부터 근무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경북 경주에서 군산으로 일터를 옮기고 무허가 어선에서 잠수 장비를 사용해 어획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잠시 그쳤다가 밤부터 다시 시작돼 모레 오후까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 25도에서 2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기온은 20도 안팎에 머물겠고 낮에도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